제가 부연 설명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개표 시스템을 아직도 전자개표라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전자개표는요, 여러분 많이 보셔서 알 겁니다. 아마 그 당원들은 당대표 선거해 보셨죠? 당대표 선거하시면은 그 휴대폰으로 오잖아요. 휴대폰으로 그 선거하러 오잖아요. 거기서 본인 인정하고 휴대폰으로 후보 선택을 하고, 네? 그 다음에 투표 완료 누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자투표예요. 전자개표는 내가 투표한 행위가 전산에서 다 합산해가지고 전국인 유권자가 당원들이 다 하게 되면은 합산부터 결과 딱 나와요. 네? 이게 전자투개표예요. 전자식으로 개표하는 거죠. 투표하고 안에 시스템화해서 결과가 나오고 도출되는 거예요. 이게 전자개표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개표 시스템, 투표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모니터에다 투표합니까? 아니잖아요. 투표 용지에다가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실물 투표지에다 도장을 찍고 그 투표함에 넣게 되면은 그게 개표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동 분류기 그거는요. 자, 이 말씀 드릴게요. 지난번에 끝장 토론에서 얘네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그 전자개표기, 네? 과거 뭐 조혜주 이 사람을 얘기하면서 전자개표 이때 당시 처음 도입됐을 때가 막 90 몇 년도에요. 제가 기억하는데 아마 노무현 대통령 그때 시점일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참관했기 때문에 그때는 전자개표라는 용어를 썼었습니다. 초기에. 그런데 그때 제가 참관인데 그때가 참관인은 아니었고 관람이 이제 외부에 그 뒤에서 이제 지켜보는데 자동 분류기가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냥 손으로 전부 다 했는데 자동 분류기가 들어왔는데 전자개표기래 언론에서. 저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 저 기계. 저 뭐 조작되면은. 그리고 얼마나 많이 경계했는 줄 아십니까? 그러다 아마 그 다음 선거인가 해가지고 보니까 거기 뭐 전자개표라는 게 분류기가 분류를 하는데 1번이 2번으로 가는 경우도 생기고 2번이 1번으로 가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초기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원주는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 총 10대인가 설치가 됐었는데 이 5대가 선거관리위원장까지 와가지고 다시 한번 테스트 해봤어. 또 불량이 나. 그러니까 5대가 사용 불가가 됐습니다. 사용 금지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장에 딱 붙여가지고 사용 중지. 나머지 5대 가지고 모든 투표 하다 보니까 투표 개표가 훨씬 더 지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처음에 초기에 이 투표지 분류기, 그러니까 전자개표기라고 아마 그때 관우 클럽? 아니, 간우 전자인가? 그 놈들이 그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정선거 주장한 놈들이 이걸 초기에 제작한 사람이 이게 의뢰를 받아가지고 이게 해킹을 하게 되면 수치를 바뀔 수 있다. 아마 그래서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초기에 오류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10대 중에 5대가 사용 중지되니까 개표가 얼마나 지연됐겠습니까? 그러면 선관위가 다음에 그 업체가 또 계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회사 파산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는 이게 전자개표라는 말을 그 다음 안 썼어요. 왜? 전자개표, 우리가 이거 어차피 그때 당시도 분류를 해도 유관은 다 확인을 했거든. 네? 전자개표가 그냥 그때부터 용어가 분류기로 바뀌었어. 단순 분류만, 100매 단위로 분류만 해주고 그 분류된 100매를 심사집계부에서 개수기를 통해가지고 한 장 한 장 유관으로 다 지켜봐. 참관인들 지켜보고 개표 사무에 보는 과정에서 100매가 1번이 100매가 다 맞으면은 이제 100표 딱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분류기가 분류하지 못하는 표들이 있습니다. 분류하지 못하는 분은 이제 재확인 대상 투표지라고 분류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심사집계부에서 책임 그 개표 사무원이 직접 유효표 1번 유효표, 2번 유효표, 무효표를 분류를 해요. 자, 그런데요. 이 개표 사무원도 누군가를 지지하거나 누군가를 반대하는 유권자예요. 유권자. 네? 그렇잖아요. 지금 모든 선거가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장도 누군가를 찍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를 반대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도 사람인데, 네? 사람인데 만약에 1번이기도 하고 무효표일 수도 있으면은 1번으로 안 주겠습니까? 참관인들이 없으면요. 주변 참관인들이 없으면 그냥 내가 실수했다고 하면 그만이자 해가지고 1번 무효표를 1번으로 줘버리면 나중에 1번 득표가 돼버린다니까요. 그거. 그래서 그 현장은요. 진짜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개표장 가보세요. 참관인들 양쪽에서 카메라가 틀면서 쫙 지켜본다고요. 이거 뭐 무효표인데 왜 1번으로 왔어? 그거 시비가 알잖아요. 그러면 선거관리위원장 가져가지고 판결을 받습니다. 현장에서. 무효표인지 1번 표인지. 확정해주면 이제 득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이 개표 현장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까 여기서 나왔죠. 개표 상황표. 여러분, 네? 대한민국 시스템의 그 수개표라는 거는 이거 다 넘어요. 제가 이거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죠. 이게 개표 상황표예요. 하나의 선거입니다, 이게. 하나의 선거에서 이 국회의원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개표 상황표 수기로 다 기재된다니까요. 모든 게. 보세요. 수기로 다 기재해가지고 현장에서 복사해가지고 배부를 내줘요. 저도 한 장씩 다 가져옵니다. 왜? 다음 선거 때 참고하기 위해서. 자, 이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 보면은 원주시 다선거구 관예선거, 네? 원주 다선거구 그래가 딱 이거는 관예선거인데 이렇게 결과치가 수기로 기재된 걸 내가 갖고 있는데 그 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는 걸 해킹을 해가 결과를 조작한대. 네? 여기 딱 보니까 1888표 돼 있는데 선관위 홈페이지에 내니까 1888을 뭐 18,880표로 바꾼대. 그러면 달라집니까? 이게 있는데요. 네? 대한민국 개표 시스템은요, 홈페이지에서 당을 결정짓는 게 아니고, 개표 현장에서 이게 한 장 한 장, 그 하나의 투표하면 하나하나 열려가지고,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은, 결국 그 현장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당선자 확정, 물론 확정 짓기 전에 낙선한 사람한테 전화를 합니다. 자, 이번 선거 결과 보니까 한 6대4로 한 20% 정도 진 결과가 나오는데, 후보님, 승복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 후보가, 네, 이번에 제가 많이 부족했네요. 네, 예, 승복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개표를 종료하고 당선자 발표하고 바로 현장에서 당선증을 바로 교부합니다. 네? 선거 끝나면 바로 현장에서 당선증이 교부가 돼요. 이 시스템이 있는데 어디서 전자개표로 말하시는 얘기를 합니까? 이게 수개표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TV 그 끝장 토론을 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서 거기 이 박주현이나 이 사람들도 이 개표 상표를 들고 보여줘. 네? 전환길도 개표 상표 보여주면서 그러면 또 전자개표래. 도대체 왜 전자개표죠 이게? 이게 전자예요? 수기로 다 기재하는데 표를 다 확인을 하고. 대한민국 개표 시스템은요 100% 수개표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자회견 말미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내가 사과하라고 한 말이 있죠. 이게 2024년도에 한동훈 대표가 2024년 2월 7일이죠. 그때 2023년도에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총선 직전에 관훈클럽에서 토론회를 하는데 한동훈 그때 당시 대표였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기자 물어봤죠. 하도 부정선거 언급이 많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니까 국정원이 허위 보고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도 쏘갔어요. 내가 오늘은 이거 고발하는데 다음이 2차 고발은 그 선관위 투표관리관들, 네? 그리고 국정원 관계자 인원들 고발할 거예요. 네? 명백한 범죄 사실 다 입증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얘네들 그때 국정원이 그랬죠. 해킹 선관위의 서버를 점검을 했더니 2023년도에 점검을 했더니 선관위와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 세 개 기관이 합동으로 서버를 점검했더니 서버가 너무 취약하더라. 비밀번호가 1, 2, 3, 4, 5가 돼 있더라 하면서 이거 북한의 해킹이 하도 모두 무분별하게 이제 많이 해킹 공작이 일어났는데 선관위 서버가 만약에 해킹을 받게 되면 선거 결과가 조작될 우려가 있다라고 국정원이 발표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10월 10일입니다. 2023년 10월 10일 날. 제가 그거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국정원이 대한민국 개표 시스템이 수개표인 걸 모른다고? 아니 이런 개표 상표를 다 있는데 해킹해가지고 서버가 조작이 되어지면 결과가 바뀐다고? 선거 결과가? 이런 미친 발언이 국정원이 했다고? 그래서 바로 중앙선관위에 전화했었어요. 야, 니들 같이 점검했다면서 국정원에서 이따위 미친 발표할 때 니들 뭐 했냐? 하니까 자기들도 너무 답답합니다. 자기들도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도 안 돼가지고 우리는 따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2023년 10월 10일 날 똑같은 날짜에 국정원이 발표하자 바로 그 직후에 선관위가 또 발표를 했어요. 국정원의 국정원 말대로 설령 해킹이 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개표 시스템은 100% 수개표 이름부터 수학이 수개표로 되기 때문에 해킹이 되어도 선거 결과가 조작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정확하게 발표합니다. 야,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아십니까? 2023년 10월 이 시점이에요. 선관위 조직비리, 네?
그 전 사무총장의 아들 이제 채용이라든가 완전 부자 세습하고 해가지고 막 채용 비리가 국민에 드러났죠. 감사 결과 드러났잖아요. 국민들은 야, 어떻게 저런 미친 선관위가 있을 수가 있나? 네? 선관위가 가족 회사라고? 완전 또래 같은 발언도 아니에요? 솔직히 나도 많이 의심스러웠었어. 중앙선관위 통화만 하면은 진짜 의심스러워. 진짜 그때 당시도.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보세요. 국민이 이미 선관위의 그 조직 비리가 언론에 엄청 대설특별히 상태에서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있겠습니까? 바닥까지 떨어졌잖아요, 솔직히. 네? 그런 상황에서 국정원하고 선관위가 두 개를 같이 발표해버렸네? 그런데 선관위 발표가 사실 맞아요. 진실이에요. 국정원이가 거짓입니다. 거짓은. 그런데 이렇게 발표하니까 누구만 믿겠습니까?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는데 국정원만 안 믿겠어요? 이놈들 이걸 노린 거예요. 국정원에는 국정원 3차장 그 사람이 정말 핵심적인 불순사력이 아니라면 그 밑에 있는 실무자들 이놈들이 뿌락지들이에요. 이놈들하고 선관위 내에 있는 불순사력다고 야합을 한 겁니다. 야합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제가 글 쓴 게 있어요. 선관위 내에 불순한 조직들이 6,000골단을 경계하라. 6,000골단. 6,000골단이 뭡니까? 내 살을 내주고 적의 뼈를 친다는 거예요. 네? 선관위가 어차피 자기 조직 비리가 드러났으니 깔끔하게 자기 조직 비리 다 드러내고 네? 이참에 국정원과 야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해버리면은 자 보수신령 쟤네들 또 부정선거전 못 튀어나오겠네? 이제 대한민국 전자개표라고 가지고 쏙 빠져있겠네? 그러면서 우리 보수신령의 뼈를 꺾는 게 그놈들이 계략이었어요. 공작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6,000골단을 경계하라고 글까지 내가 공개적으로 쓴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한동훈이가 쏘은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이 전자개표가 위험하다고 하니 수개표로 해야 된다. 이번 지금 그 총선 때는 이런 미친 소리를 한 거야. 지금 하고 있는 게 수개표인데 또 수개표를 하래. 그러니까 선관위가 어떻게 받아줄 줄 압니까? 그래도 한동훈은 선거의 당사자거든요. 야당의 대표자가 그런처럼 병신 같은 소리를 하니까 그래도 무시는 못하겠고 들어주는 척하면서 이미 수개표를 하고 있으니 그러면 당신이 당대표라는 자가 그런 요구를 하니 재차 또 요구하니 그럼 수검표를 또 추가할게요. 수개표하고 있으니까 또 수개표할 수 없으니 수개표를 또 수개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개표에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겠다.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표 현장에 어떤 혼란이 생기냐면은 기존의 개수기 있잖아요. 이게 돈 떨어진 것처럼 아주 빨리 떨어집니다. 천천히 떨어집니다. 천천히. 속도 조절 가능해요. 1번 때는 6번을 다 보면서 수개표 다 확인하고 있는데 확인된 걸 또 한 장씩 넘겨. 또 이게 수검표. 네? 이 절차를 추가했다는 겁니다.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한 거예요. 자, 이런 미친 소리 있고 또 한 가지도 뭐 있냐면은 지금 이번 이제 그 끝장 토론에서 핵심적으로 마지막에 난리 났던 게 뭐냐면은 사전투표 용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왜 찍지 않고 뭐 법에 있는 대로 찍지 않고 이걸 왜 인쇄 나눔을 하느냐? 네? 이걸 한동훈이가 그만했다니까 그때 당시에 한동훈이가 사전투표 용지를 도장을 찍어서 주면 된다. 이 미친 소리를 한 거야. 이 또래 같은 놈이. 네? 한동훈이 정말 이 친구가 몰랄까요? 공안 검사 해가지고 정말 이제 도와줬을 텐데 공직선거법을 지금 몰라? 네? 아니 개표 현장 한 번도 안 가봤다고 뭐 그는 왜 이해할 수 있어? 한 번도 못 가봤을 수 있고 상관인으로 가보지는 않았겠죠. 최소한 자기 밑에 척근들이나 많을 텐데 왜 한동훈이가 그런 어리석은 발언했는지 자 하나 설명드릴게요. 사전투표 이번에 해보신 분은 아실 거면 사전투표는요 현행법에 읍면동 단위 한 군데만 설치하게 돼 있어요. 한 군데만. 읍면동 단위 한 군데만.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우리 원주 같은 경우는 당구동이 인구가 한 5만 가까이 되죠. 4만 5만 되거든요. 인구가 5만인데도 한 군데밖에 없고 저 어떤 어떤 서초면이나 이런 데는 인구가 한 5천 명, 3천 명? 3천 명이서도 서초면 사무소에 사전투표소 한 군데가 있어요. 네? 이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서초면 사무소 인구가 적으니까 한 2대나 3대 넣을 수 있겠죠. 왜 또 관내 투표할 수가 있으니까. 자기 그 지역 유권자가 아니더라도 타 지역 유권자도 와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2-3대가 있으면 되겠지만은 당구동이나 특히 지난번에 또 한 논란됐던 게 어디야? 그게 신중동 해가지고 난리 났었죠. 네, 거기 어떻게 병목 현상이 일어나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냐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신중동만 예를 들면은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 그 라인의 프린트기가 13대씩 있었어요. 13대.
프린팅가 13대라는 거는 13곳에서 유권자를 인정하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출력해주는 게 13군데, 여기도 13군데, 총 26대가, 26대의 프린트기가 동시에 가동됐었어요. 그럼 당연히 사전투표 직원들도 많았겠죠. 자, 그러면은 26명의 유권자가 한 번에 본인 그 신분증을 내고 다 인정을 다 해. 인정을 한 다음에 투표용지를 다 받아가지고 하고 투표만 한 군데니까 한 군데 투입만 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뭐 대통령 선거에 한 장 나오니까 그렇다 치자. 그 출력해가지고 도장을 뭐 쫓아다니면서 26군데가 26장을 다 찍어주고, 또 투표하고 기표하고 할 수 있겠지만은 지방선거는 1인당 7장입니다. 7장. 아시죠? 네? 광역단체장, 그 기초단체장, 네? 광역시도의원, 기초시의원, 그 다음에 비례, 광역비례, 기초비례, 그리고 교육감. 7장이에요. 7장. 한 유권자는 7장인데 23대에서 7장이 출력되면 몇 장 나옵니까 도대체? 한 150장 나오잖아. 이거 어떻게 도장을 찍고 다닙니까? 이런 또라이 같은 놈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네? 그럼 병신 아니에요? 그럼 투표관리관을 왜 찍느냐? 투표관리관 도장을 왜 찍느냐를 딱 알면 돼요. 네? 왜 찍는 줄 아십니까? 네? 이번에 내가 그 자무라고 자영업자의 모든 것 박세범 씨하고 내가 직접 그 전화 통화를 2차례인가 했었어요. 이 친구가 내가 처음에는 좀 그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이라 하길래 좀 저 생각 있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이 새끼 알고 보니까 완전히 완전히 공작살이기던데 한다는 소리가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는 목적이 바꿔치기를 막는 거예요.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하는 걸 막는 거예요. 그래도 도대체 어디서 바꿔치기 하죠? 어디 절차에서 바꿔치기 한단 말이죠? 몰랐죠. 자기는 모르는데. 이 멍청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당일 투표 예를 들면 그겁니다. 당일 투표 같은 경우는 당일 투표는 사전에 인쇄를 하잖아요. 투표용지를. 사전에 다 인쇄를 해서 1년 번호가 찍혀있는 인쇄를 해가지고 각 투표소마다 할당이 다 됩니다. 다 배부가 쭉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당일 투표에 딱 가면은 신분증을 보여줘. 그러면은 거기 선거인 명부하고 대조를 해봐요. 이 사람이 사전투표 한 사람인지 안 했는지. 그럼 뭐 빛나누로 복나누로 돼 있으면 당일 투표 자격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서명을 받고 투표용지에다가 왜 사진에 인쇄가 돼 있는 게 많이 쌓여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정당한 유권자인지가 확인이 됐으면 당신은 정당한 유권자인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딱 찍고 용지를 교부하는 거예요. 이 목적이에요. 투표관리관이 도장이 찍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당일 투표 끝났잖아요. 끝나면은 여분의 투표용지가 있어요. 여분의 투표용지. 여분의 투표용지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안 찍습니다. 안 찍혔어요. 공당이 비었어. 그러니까 여분의 투표용지는 그대로 보관을 해 밀봉을 해가지고 개표장으로 같이 반납을 한다고요. 투표함이 이동할 때 같이 간다고요. 자, 이 목적이에요. 투표관리관을 도장을 찍는 목적은 이 사람이 정당한 유권자인지를 투표관리관이 확인했습니다라고 찍고 배부해 주는 겁니다. 자, 사전투표용지는 어떻습니까? 사전투표용지는 우리가 관외에 있잖아요. 그 시스템이 컴퓨터 전산망에 해가지고 선관위 그 전산망에 해가지고 이 사람이 유권자가 맞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서울 종로구에 가가지고 관외 투표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내가 신분증 다 읽거든. 신분증은 읽힙니다. 신분증 읽혀요. 이놈들은 뭐 신분증도 안 남는다니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신분증 다 읽으면은 전산방에서 이 정함치는 사람은 원주의 태장동 제1투표소에 등록된 사람인데 종로구 무슨 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네. 이게 인식되면은 거기서 출력이 돼. 출력이 되면 출력이 될 때 이제 원주 이제 투표용지가 출력이 될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전산망 기록이 돼요. 네? 이런 시스템이라고. 자, 이런 과정인데 이게 어떻게 네? 거기 자무부 박선민 씨 얘기하는 것처럼 본인이 확인이 됐으니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관내 사전투표는 그 신분증을 스캔하는 순간 이 사람이 정당한 유권자가 확인되면 해당 투표용지가 출력이 돼. 그럼 유권자니까 출력이 돼.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한번 투표를 했는데 또 투표한다. 그럼 출력이 안 됩니다. 모니터에 적석 경고등이 떠요. 이미 투표한 사람이라고. 그럼 바로 경찰 신고해가지고 바로 잡아가요. 왜? 사위투표죄. 1년 이상 징역이에요. 네, 5년 이하의 징역인데 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제 하지 않아도 하려고만 해도 처벌받아요. 네? 자, 그렇게 나온다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미성년자야. 아니면 이제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신분증이고 그러면 선거명만 안 뜨겠죠. 그럼 다른 선거 대상자가 아닙니다 해가지고 출력이 안 된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선거임이 확인됐을 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게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처음 도입됐습니다. 처음 도입. 그때 왜 도입했느냐? 투표율을 높일 목적으로. 왜? 그때 당시 하더라도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선거에도 한 60% 이상이 됐지만 70%가 넘어갔지만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어떤 데는 30 몇 프로, 네? 35%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지방선거. 네? 그러니까 유권자의 35%의 과반수 당선. 그러면 한 최 20% 유권자도 안 되는 사람이 하니까 이게 과연 공적 이게 지위가 있느냐라는 논란이 많았었어요. 언론에도.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그럼 이거 사전에 기존에 이게 부재자 투표하던 것들을 좀 완화를 해서 지금 시스템이 갖춰졌으니 그러면 사전 투표제를 도입해가지고 유권자가 사전 투표 당일 투표 때 못하는 유권자들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가가지고 투표할 수 있게끔 해주자. 이렇게 시스템을 완비하고 이 제도가 법령에 만들어졌어요. 그 법령이 만들어질 때 근데 이제 그 공직선거법에는 이놈들이 제대로 안 한 거야. 제대로 못하고 그냥 왜 투표 관리가 도장 찍는 목적은 정당한 유권자인지를 확인하고 배부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동일하게 그냥 사전투표 용지도 개인 투표 관리관의 사인을 찍어서 배부한다라고 이렇게 해놨지. 하지만 알잖아요. 법령이 입법부에서 법령을 만들게 되면 행정부에서 이 법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 규칙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선관위에서 그때 당시에 같이 이 법령이 만들어질 때 선관위에서 선거 규칙을 만들었는데 그 규칙에 그 사전투표는 이미 그 신분증해가지고 정당 유권자인지 확인됐을 때 투표용지가 출력되기 때문에 인쇄 나름으로 가름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시행규칙에 제일 처음에 도입될 당시에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들어갔던 내용. 최근에 바뀐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이 내용을 그 자모의 박선범 씨한테 얘기했더니 이 친구 한다 소리가 그래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다 불법에 한 거 아니냐 이런 미친 한 궤변을 노려놓더라고. 네? 이 미친놈이. 그러면은 그 선거의 당사자는 국회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고 대통령 다 그러는데 네? 그 사람은 당선자도 있겠지만 낙선자도 있잖아. 왜 그들이 병신들이야? 왜 가만히 있어 지금까지? 네? 그게 불법이면. 말도 안 되는 이 새끼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한 놈이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로 국민들 기망하고 있었다고요. 자, 그 부분하고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사위투표제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박주현 변호사가 이번 이 토론을 통해 가지고 그 사실을 적시해 버린 거예요. 범죄 사실을 사위투표를 했다. 사전투표를 했는데 당일투표 갔더니 또 투표용지를 줘가지고 이중투표에 성공했다. 명백한 이거는 범죄입니다. 자, 이 문제를 제가 오늘 고발을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자유외국진의 이 부정선거 투개표 조작설이죠. 이 조작설이 진작에 끝났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2017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거의 9년째입니다. 9년째. 지금 민경욱이나 박주현 이 친구들은 이게 2020년대부터 이게 발생을 헛소리하지 말라고 해요. 2017년부터 시작돼가지고 2018년 지방선거 때부터 사전투표 하지 말자라고 선정이 일었었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그래서 제가 2022년도에 그때 당시에 황교안부터 시작해가지고 민경욱, 공병호, 네? 이놈들 내가 고발을 했었어요. 그때는 제가 투개표 부정선거라고 했는데 이 거짓 선동가를 내가 고발장을 사실 적시를 다 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 다 고발해가지고 서초경찰서에다가 제가 고발장을 냈는데 수사기관이 이거 솔직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가세연의 강용석하고 김세희 있죠. 김세희가 2020년 총선이 끝난 다음에 민경욱이가 떨어지고 막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 야 이거 부정선거 아니냐 해가지고 재검표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낙선된 의원들 다 모아가지고 한 것도 50명 정도 됐나? 네? 한 50명 정도 되면은 1인당 재검표 하는데 재검표 신청하는 비용이 한 5천만 원 들어간대. 그때 당시에 5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면은 그 후보자가 50명이면은 5천만 원, 5, 25, 한 25억 되죠. 25억. 이걸 모금을 한 거예요. 모금을. 네? 가세연에서 2020년도에 모금을 한 거예요. 명백히 불법이거든요. 이 선거 쟁송은요, 후보자 당사자가 만약에 자기가 이의가 있어가지고 선거 불복을 외치고 선거 소송하게 되면 자기 정치 자금 비용을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치 자금 비용들을 다 선관위에다 회계 보고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럼 그거 타인해준다? 명백한 정치 자금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강용석이가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을 그때 당시 자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적시를 해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수사기관에서 덮어버렸어요. 수사기관에서. 네?
이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거기 서울 경찰청까지 다 확인해 그 증거 자료 다 있습니다. 그때 하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 정국이나 이제 막 이런 논란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제가 끝까지 다투지 못했지만, 자, 이번에 이제 이때는 넘어가 주셨지만, 이번 사건은요, 전 국민이 보는 데서, 많은 국민들, 최소 300만 이상 국민이 보는 데서 사위 투표를 했다라고 그냥, 대놓고 한 명이 4번을 했다. 누구는 다른 사람 여러 명의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거기서 오늘은 내 거, 아니 옆에 가가지고 내 친구 거, 네? 했더니 다 성공하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현행법이랑 불가능한데, 만약 이게 가능하려면은 진짜 투표 관리관 다 범죄자들입니다. 범죄자들. 네? 그래서 제가 그 고발장 내용에도 제가 그 내용을 내가 썼었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주장했던 내용들, 그게 저는 단순히 허위라고 보지만, 만약에 얘네들이 진짜 그거예요. 내가 이 고발장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다른 신분증을 가지고 이제 사회투표 여러 번 했다. 이거는 사실은 명백하지 불가능하거든요. 현행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이제 이게 진짜일 경우도 우리가 배제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고발장인데, 고발장 내용에다가 이 내용을 내가 적시했습니다. 자, 특히 이제 박주현 변호사가 언급한 춘천 이중투표 사례는 장소와 주체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투표소의 통합선거인 명부 로그 기록과 박 변호사의 의뢰인 명단만 대조하면 즉시 진입하기 가능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당일 투표소의 투표 관리관 및 투표 사무원들이 피고발인 3, 그러니까 거기 사위투표 실행자입니다. 3의 사전투표가 했음이 선거인 명부에 인쇄되어 있거든요. 사전투표한 사람들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공모하여 제249조 투표 위조 및 정감죄의 중죄를 저질렀다는 말이므로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이 말이므로 선거관리의 치명적인 결함을 확인해야 하며 허위라면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피고발인들을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엄중 처벌하여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 내용들이 이제 고발장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검찰에서 이걸 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주지청 검사,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춘천에서 사건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검찰에 내가 엄중히 내가 당부드립니다. 내가 할 거라고 믿지만 검찰마저 경찰 수준에 안 갈 거라고 믿는데, 만약에 검찰에서 이 사건을 많이 질질 끌거나 많이 시간을 끌어서 한 달을 넘긴다. 이거 한 달 넘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박주현 불러가지고 당신 의뢰자 누구야? 이영도 네 제보자 누구야? 이러면 돼. 확인해봐. 안 돼? 그럼 네 범죄형익죄인데? 이걸 확인하면 금방 됩니다. 만약에 이 사건을 한 달 이상 끌게 되면은 난 이 검사도 동일한 우리 보수 신용을 이 부정선거 투개표 조작실 늪에 빠뜨리기 위한 하나의 주범의 공모자라고 저는 단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담당 검사를 내가 또 고발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사건을 맡는 검사께서 아주 간단한 이거는 조사 내용이고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 조속히 진위를 밝혀가지고 만약에 거짓이면 그동안 박지원과 이영도 이놈들이 얼마나 추악한 말도 안 되는 거짓으로 국민을 기망하여 하는 이걸 백일하에 드러내주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거기에 사위투표 실행자들과 그 범죄에 공모했던 투표관리관 사무원까지 모조리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내가 한 가지 정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덧붙여 오늘 사실은 같이 고발할까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자, 지금 지난번 끝장 토론회에서 언급이 되었던 배춧잎 투표지, 구리시 수택이동 사전투표소, 사전투표관리관, 네? 당신들 만약에 이 영상 보게 되면은 분명히 경고하는데, 일장기 투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에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대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배춧잎 투표지나 일장기 투표지가 나왔던, 일장기 투표지는 당일 투표거든요. 당일 투표 관리관이 법정에서 정언을 했는데, 저는 저런 투표지를 보지 못했고 보고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관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게요, 대법관도 솔직히 실무적으로 잘 몰라가지고 아마 그렇게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는데 솔직히 그 대법원 판결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최소한 투표관리관은 명백한 위정죄예요. 대법원에서 위정을 한 겁니다. 위정을. 왜 위정을 했냐? 배출립 투표지 있잖아요. 배출립 투표지는 딴 거 아니에요. 그 사전 투표지가 이제 그 개인 신분증 확인하면 프린트에 출력이 되잖아. 그 투표지가 출력이 되거든. 그러면 출력이 되면은 예를 들어 지역구 투표지가 나온 다음에 비례 그 투표지가 나오면은 딱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이제 지역구 투표 나오면 딱 절단되고 딱 떨어져. 그 다음에 이제 비례 투표지가 나오면 딱 돼요. 가만히 놔두면 이거 배부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역구 투표지가 딱 나오는 걸 그냥 잡은 거예요, 이 친구가. 잡고 있다가 비례 투표지가 뒤에 나와야 되는 걸 이걸 가만히 내버려둬 버리니까 비례 투표지에 나와야 될 머리 부분이 여기 같이 찍혀버린 거예요. 이게 배출입 투표지입니다. 이런 경우는요, 실무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이게 사전투표 매뉴얼에 정확하게 적시가 돼 있어요. 네? 혹시나 투표용지가 출력되다가 투표 사무원의 실수로 투표지가 오염이 되면 투표관리관에게 보고를 하고 유권자에게는 재출력이 됩니다. 이게 재출력하면 같은 1년분으로 출력이 돼요. 재출력을 해가지고 재출력해서 정상적 투표용지를 유권자에게 교부를 하고 오염된 투표지는 노란 봉투에다 담아서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선관위에 투표함을 보관할 때 같이 반납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투표율이 당연히 기재가 돼야 되죠. 당연히. 자, 그런데 그 배출입 투표지가 나온 곳, 일장기 그 투표 나온 곳, 그 투표를 확인해 봤더니 아무 내용 기재가 안 돼 있어. 기재가 안 돼 있어.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 경우는 딴 거 아닙니다. 자, 저는 사실 이 메뉴 다 알아요. 나는 선거 전에 이 메뉴를 다 봐도 확인을 다 하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참관인들이 이 내용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선거 때, 지난번 기자회견 때 내가 선관위에다 요구한 게 이거예요. 이번 선거 전에는 반드시 선관위가 최소한 늦어도 한 달 전까지 그게 투표 사무원들이 보는 매뉴얼, 이 매뉴얼을 보고 얘네들 업무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 선거관리 직원이 아닙니다. 일반 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이기 때문에 혹시나 투표 과정 문제가 발생하면은 내용을 찾아가지고 처리를 해. 그런데 이 내용을 참관인들이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참관인들이 모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냥 어떻게 처리하는가 보다 뭐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는 거야. 제대로 상관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선관위 요구한 게 이걸 공개를 해, 차라리 공개를 해가지고 참관인들이 투표 사무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고 있으면은, 배출입 투표지가 발생했어. 그러면 당연히 소란이 있겠죠. 유권자가, 야, 뭐야, 이거. 다시 발급해달라. 이러면 참관인들 지켜보고 있다가, 그거 오염됐네? 그러면은 상황에 가가지고, 야, 투표관리가 왜 절차도 안 해? 절차도 있잖아. 투표를 기록하고, 제출력이 주게 돼 있잖아. 왜 절차도 안 해? 하면 좀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모르니까 이놈들이 투표관리관은 분명히 제가 장담컨대 이거는 거기 사무원이 오염내가 보고를 했어. 근데 투표관리관이 이 자식이 투표력에 기재도 안 하고 제출력해가지고 유권자에게 줬겠죠. 그리고서 이 배출력 투표지 아마 갖고 있다가 선관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투표력에 기재를 안 했으니까 반납할 수 없겠죠. 반납하게 되면 기록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놈이 자기가 임의로 만약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투입했을 가능성을 배제 못하는 거예요. 자, 이건 명백한 투표지 정감죄입니다. 투표 정감죄. 그 투표관리관은 100% 정감죄 이걸 처벌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게 또 뭐냐면 선관위가요. 내가 그때 그 대법원에 판결을 났을 때 내가 깜짝 놀랐어. 일장기 투표지도 마찬가지예요. 도장이 뭉그러진 게 자기는 보고받은 게 없대.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그런데 당일 투표 때는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이 만년 도장을 찍다 보니까 이게 만년 도장 안에 자체 잉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찍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모든 제품이 그렇잖아요. 불량률이 생기죠, 불량률. 만약에 불량이 돼가지고 잉크가 막혀서 안 나오게 되면 잘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죠? 그럼 옆에 인주가 인주에다 찍어줘. 괜찮아. 왜? 투표관리관은 이거는 확인됐다는 거지 이게 제대로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무효표가 아닙니다. 개표장에 가도 만약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가 당일 투표지가 개표장에 나온다 해가지고 무효표 아니에요. 이거는 왜? 투표 사무원이 도장을 찍어서 줘야 되는데 찍다가 보니까 두 장이 겹쳐져 있어가지고 뒤에 걸 미처 못 찍고 주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투표 사무원의 행정적인 실수를 해가지고 유권자의 주권이 소멸된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표장에는 투표관리 도장이 안 찍혀도 무효표가 아니야. 그런데 개표장에서 이거 만약에 문제를 삼으면은 그러면 해당 그 투표로가 다 확인을 해요. 투표로 가져와. 그리고 그 여부의 투표용지 가져와. 그리고 투표록에 실제 배부된 거 1년 번호가 1번부터 1000번까지 1년 번호가 배부됐으면은 500명이 투표했대. 그럼 1번부터 500명까지 투표되고 나머지 남아있는 여부의 투표용지 501번부터 1000번 있을 거 아니에요. 이따 대조해서 확인해 보는 거야. 그럼 실제 투표용지 배부한 숫자 대 남아있는 여부의 수치가 맞으면은 아 이거는 이 도장이 안 찍혀 있지만 이거는 이제 투표 사무 실수했구나. 유효표 인정되는 겁니다. 유효표예요. 이런 절차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놈들이 그 투표관리관이 보고받는 적이 없다고 대법원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지금 가장 심각한은요. 이게 지금 이번 끝장 토론에서도 보니까 뭐 박주현이하고 이 친구 한다는 얘기가 투표관리관을 믿을 만하다. 이 미친놈들이. 네? 지금요. 이게 공직선거법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은 투표나 개표 사무를 하는 사람들, 투표관리 있는 사람들은 공정하고 중립된 자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그래서 투표관리관이나 투표사무나 개표사무 아무나 못해요, 지금.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공무원, 아니면 교사, 아니면 이제 공기업 임원. 특별히 왜 이들은 이제 연금이 있잖아요. 연금이 있다 보니까 조금이야 부정해가 괜히 부정하다 걸리게 되면 연금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공무원이 연금 날라가면 뭐 무슨 미래가 뭐가 있습니까? 연금 먹고 생활하는 게 공무원인데.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명시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가 심각하냐면은 공무원이 그 전공도를 결성했잖아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전공도를 결성해가지고 독자노조는 괜찮은데 민주노총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민노총에. 민노총 산하에 정교조도 민노총 산하에 있잖아요. 민노총의 지령을 받는 공무원과 정교조가 어떻게 공정하고 중립적일 수가 있습니까?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네? 전공도하고 정교조가 공정하고 중립적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그놈도 명백한 편향적인 정치관을 갖고 있는 놈들 아닙니까? 그놈들 투개표 사무를 하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대충의 투표지, 일장 투표지 나와도, 뭐, 그런 거짓말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난 100%, 그래서 난 이들한테 내가 분명히 내 경고합니다. 이번에 끝장투에 나와, 많아요. 이 그런 사례가. 그 관련되어 있는 투표 관리관들, 네? 당신들 해결을 정확하게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번 3월 말까지 제가 시간을 줍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민노총의 어떤 지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어차피 니네들은 스스로 자수를 못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당신들 실수해가지고 정말 실수해서 그렇다면은 네? 그리고 어떤 공무원도 그랬잖아. 아까 얘기했던 거. 투표 관리관 도장이 안 지킨 게 20매를 배부를 했는데 파주 겁니다. 파주. 20매를 배부했는데 그게 개표정이 안 나왔다고 이게 미친 소리 했어요. 네? 그거는 자동 분류기가 무효표로 분류 안 합니다. 유효표로 분류해요. 네? 유관은 다 확인하면 또 확인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자, 이런 경우 있는데 이번에 3월 말까지 만약 그들이 스스로 네? 공개적인 뭐 TV 뭐 어쨌든 뭐 유튜브라든가 공개적으로 자기가 대법원에서 혹시 허위 위정한 사실에 대해서 그때 뭐 실수했다든가 만약 이걸 자기가 뭐 깜빡했다든가 그 때문에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뭐 어쨌든 그때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든가 변명이라도 좋으니 3월 말까지 당신들 공식적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겁니다.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저는 당신들에 대해서 명백한 아까 말했죠. 투표제 정감죄부터가 사회투표 공보까지 해서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당신들 적시해가지고 고발할 겁니다. 이거는 조사들은 다 나와요. 이건 조사들은 답이 나와요. 네? 그래서 황당히 그거잖아. 그래서 딱 3월 말까지 기회 주고 3월 말까지 만약에 그에 대해서 스스로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 해당 공무원들 그리고 선관위 직원도 거기에 끼어 있습니다. 그들의 3월 말까지 안 하게 되면은 4월 초에 제가 다시 기자회견 열어서 이제 그 사람들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거기 선관위까지 포함되고 공무원들 대상으로 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내가 고발을 합니다. 그럼 당신들 진짜 자생 인생 끝장나요. 네? 나 솔직히 그들이 그래도 순간의 어떤 그 실수 때문에 저희 자녀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그게 돌이킬 수 없는 네, 그런 위험에 빠지는 저 원치 않아요. 원치 않기 때문에 그 전에 돌이키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이제 그 진행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거 박주현 변호사가 이걸 언급하면서 이 부정선거 투표지 빼돌리기 의혹이라면서 이걸 이제 공개적으로 공개를 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관내 사전투표함에 이게 풍산 이동은 2729매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까보니까 2,400매밖에 없네. 277매가 없어졌어. 여기는 2,237매라고 적혀 있는데 까보니까 2,776매야. 539표가 늘어났네. 이래가지고 얘네들은 이게 투표지 빼돌리기 의혹이라고 이걸 증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깜짝 놀랐냐면 이 사례가 똑같은 사례가 원주 선관위에서 있었거든요. 지난번 총선에서 원주 개표장에서 저 개표 참관인이었기 때문에 그때 새누리당 대표 자격으로 이제 했는데 사전투표함이 이제 딱 그 개표 이제 시작할 때 보면은 이제 투표가 종료되잖아요. 투표가 종료가 되면은 각 투표소에서 이제 투표함들이 옵니다. 순차적으로 오게 되면 이제 개표장에 모여있는 참관인들, 대표자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같이 선관위로 이동을 해요. 선관위로 가가지고 거기 사전투표함과 관내 사전투표함, 관외 사전투표함이 이제 창고에 있는 걸 이상용을 다 확인한 다음에 그 확인한 사람들 서명을 다 하고 그걸 차에다 다 싣고 그 개표를 가져와요. 그런데 이제 그 사전투표함은 이제 부직포로 돼 있잖아요. 부직포, 그거는 이제 공간 전략 때문에 그런 건데 부직포에 이제 이게 이런 표지가 다 붙어 있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개표장에 와가지고 난 당연히 뭐 이상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소란이 있는 거야, 한쪽에서. 야, 여기 1,500매라고 적혀 있는데 왜 까보니까 1,700매야. 야, 200매 니네 의지자 투입시켜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 뭔가 싶고, 야, 이게 뭐야? 그럴 리가 있냐? 그럴 가능성이 있냐가. 그래가지고 원주에서 개표가 1시간 동안 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개표가. 왜냐면 숫자가 맞으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저놈들이 거짓말한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투표, 원주 오늘 선관위 왔어야 되는데 아마 선거 사무관인가, 선거관리관인가 그럴 거예요, 원주에. 원주에 선거관리관 있어요? 선거관리관인지 이제 뭐 아니면은 그 관리계장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정 대표님 잠깐만 좀 기다려보세요. 뭐가 좀 이상한 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면서 자기가 선관위 좀 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내가 뭐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지? 싶었는데 웬걸 가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왔는데 한난 소리가 자기 직원이 선관위 직원이 그 피로가 누적이 돼가지고 이거 사전투표함이 이제 각 투표함별로 이제 그 투표 수가 있거든요. 이 투표수를 엑셀에다 입력한 값이 있는데 이 엑셀에 입력된 값을 시트를 잘못 집어넣어가지고 그 수치가 다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출력할 때. 그 시트 값을 잘못 넣는 바람에 다 어그러졌대. 거기 직원의 실수로. 그게 사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선관위가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해요. 사전투표함에 몇 장이 들어있다는 그 표지를 그걸 오타 쳐가지고 이게 잘못된 숫자가 입력이 됐다고. 그걸 말이라고 해요. 이걸 또 확인도 안 하고 가지고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사전투표도 투표록이 있어요. 사전투표록 첫 페이지만 복사해가지고 몇 장 출력됐는지 첫 페이지만 출력해 복사해가지고 붙여놓으면 될 걸 왜 엑셀 작업을 하냐는 거야. 근데 그건 누가 인정해, 그걸? 누가 인정을 해? 근데 마침 제가 그때 당구동에 사전투표도 제가 참관을 했어요. 사전투표 참관을 내가 직접 했는데 그때 사전투표가 끝나면 이제 그게 모니터에 총 이제 몇 장의 그 관내 사전투표자가 몇 장 출력됐고 관내가 몇 장 출력됐는지 모니터 나와요. 몇 장 출력됐다는 거. 이걸 내가 사진을 찍었어요. 처음에 못 찍게 하는 거. 야, 이거 왜 못 찍게 하냐? 이 중요한 자료인데. 근데 난 찍었어. 내 휴대폰에 그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그 휴대폰 내용을 다 당연히 있기라 찾았다 보고 가고 다행히 이제 그 당구동 개투표하면 안 열린 거예요. 딱 그 개항부에서 대기 중이길래 가서 딱 비교해보고 나도 안 맞는 거야. 내가 직접 찍은 건데 모니터에 이제 찍혀 있는 걸 찍은 건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장한테 직접 내가 보여줬죠. 보여줘가지고 내가 그때 당시 찍었던 거다. 네? 관내, 관외가 몇 장씩 출력됐는지, 몇 장씩 이제 배부됐는지 나왔는 게 찍은 건데 수치가 안 맞다. 근데 선관위 그 계장이 하는 얘기가 자기네 실수로 이게, 오류고, 실수 작업을 해가지고 이게 다 그 데이터가 다 어그러져가지고 전체가 다 안 맞게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믿을 사람이 없는데 다행히 내가 이게 증거가 있으니 그러면 투표 참관인들, 각 정당 참관인들 다 불러 모아달라. 그래서 저 투표함을 만약에 깠을 때 내가 직접 찍었던 사진하고 일치하게 되면 숫자가 일치하게 되면 실제 투표수와 이 숫자가 일치하게 되면 그래 그 행정의 실수로 우리가 인정하고 일단 개표는 진행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제 알겠다고 정말 다행이다. 어쨌든 이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참관인들 다 보여주고 다 확인 다 하고 참관인들 다 동의를 다 했죠. 동의를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그 당구동 함을 열어가 다 자동 분류기 다 통과시켜보니 딱 매수가 일치한 거예요. 내가 찍었던 거. 다행히도 한 장도 안 들었다. 일치하는 바람에 다행히 이제 그 원주 개표가 1시간 넘게 중지됐던 게 다시 재개가 됐던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원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때 선거관리위원장도 엄청 고마워했었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그때 개표장 제도 못할 뻔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이제 그 이후에 내가 선관위까 찾아가지고 그 직원이 누구냐? 그때 실수했던 직원 얼굴이라도 좀 보자. 어차피 지난 일이니까 보자는 안 보이시더라고. 아이고 어떻게 그 개인 많네. 그래서 내가 일단 넘어갔었어. 혹시 그럴 수 있겠지. 양 넘어갔는데 보니까 원주만 있을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똑같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똑같이 다 졸아가지고 피곤해가 이런 오류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나는 그때 솔직히 한편 의심했던 게, 야, 이놈들이 지금 원주에서는 그나마 제가 있어가지고 이 부정선거론자들이 확인을 못 쳤는데, 이런 원주까지 이놈들이 이렇게, 이건 먹잇감이죠. 그러니까 부정선거론자들한테 먹잇감이지. 이걸 만들어주려고 선관위가 이런 공작을 해. 나 솔직히 의심을 했거든. 의심을 했는데, 그때 그래도 그 사람이 그 계장이, 아니라고 죄송하다고 막 하길래 내가 넘어왔는데, 이거 딱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야. 이놈들 분명히 선관위 내도 아까 말씀드렸죠. 선관위도 불순 세력들 많습니다. 다른 거 말하는데 아까 좀 말했잖아. 대한민국 개표시들 수개표에 이것만 얘기해줘도요. 이것만 정확하게만 설명해줘도 해킹해가지고 뭐 통계적으로 이상하다는 운동 이런 이거 한마디로 미친 소리예요. 아무 의미 없는 소리. 이거 하나면 수개표인데. 수개표인데 어떻게 뭐 해킹을 뭐가 바깥으로 그 통계가 왜 통계가 왜 내려가? 네? 유권자가 그 선거는 그때 민심에 그때 진짜 사람의 물결이 어떠는데요? 그때 바뀌는데. 그래서 이 문제도 이 원주 선관위 그 관리 계장인가 모르겠는데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그 계장님도 이 사건에 대해서 그때는 저한테 아마 얼버무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마 그 직원이 피로에 지쳐가지고 실수했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지금은 이제 이 전국에서 다 같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 군데만이 아니야. 여러 군데가 나왔던데. 자, 그래서 이거는 그때 그 계장님이 또 동의합니다. 이게 3월 말 이전에 그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세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하든지 하세요. 안 하시면은 원주에 있는 원주 선관위 계장님도 제가 고발 대상자로 넣겠습니다. 네? 거기에 계장님 선인지 아니면 그 위선에서 이런 공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좀 사실 제가 할 얘기가 정말 너무 많아요. 오늘 또 검찰에 또 내가 또 가야 되는데, 이게 거기 그 끝장 토론에서 이제 사실 그 영상들 보면은 참 재밌는 게 한 가지 이런 겁니다. 이거 그 모니터를 하나 이제 영상을 짤막하게 보여주면서 어떻게 개표장에서 1번만 이렇게 100몇 명 이렇게 몰려서 올라갈 수가 있냐? 막 이게 또 부정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고 얘기하죠. 이것도 황당한 겁니다. 이 계양구라고 투표함이 한 딱 열리잖아요. 계양구에 투표지 쫙 쏠리면은 그 개표 사무원들이 양쪽 옆으로 한 10명, 20명 정도 쫙 앉습니다. 큰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투표용지를 하나하나 정리를 해요. 같은 투표용지끼리. 특히나 지방선거는 이제 종교가 많잖아. 근데 종교별로 구분을 다 하다 보면요. 특히나 뭐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거는 내가 1번 지지자야. 이 개표 사무원이. 내가 1번 지지자면 1번만 모으고 싶다니까, 기분이. 네? 2번을 모으고 싶잖아요. 그리고 내가 2번 지지자야. 그러면 2번만 모으고 싶은 거야. 오죽하면 개표장에 이것 때문에 많이 많으니까 그 개표에 그 선관위 이제 직원이 와가지고 그 1번 길만 계속 모으지 마시고 2번 길만 계속 모으지 마시고 그냥 막 섞어서 모아주세요. 이렇게 할 정도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나 1번 계속 모아가지고 그 바구니에 담아놔. 그럼 그게 자동 분리돼 딱 들어가면 1번만 계속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2번만 모아가지고 자꾸 모아놓은 게 있으면 또 그게 딱 들어가면 2번만 쭉 나오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런데 전체 영상 보면은 아무 문제 없는 걸 1번만 나오는 것만 딱 몇 초만 딱 잘라가지고 편집해가지고 하면 1번만 계속 나오는 게 부정이다. 이런 미친 선동이 어디 있냐고요, 이게 도대체. 네? 그래서 그런 선동가들이 사실 우리 자유애국 진영 아닌 유권자들 속이고 기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행위들을 선관위가 지금까지 방치해왔다는 거예요.